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영입니다. 오늘도 고문진보 후집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문진보 후집 17번째 강의 춘야연 도리원서 200의 작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이 이름이고 태백은 자,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 시인인데 200과 많이 비견되는 또 하나의 시인이 두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두보는 200보다 11살 연하, 작은데 그래도 중년에 200과 두보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친하게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 하면 한마디로 선으로 명칭되고 두보는 성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시선과 시성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시선은 도가적인 경향의 시적인 발상을 도가적으로 많이 했고 두보는 시성으로 유가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태백이 도가에 한참 심취하기도 했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격정적이면서 분방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서 두보는 항상 성실한 인간됨을 노력했다. 그래서 두보는 항상 고통이나 슬픔을 초월하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됨을 초월하려 노력하고 추구했지만 두보는 인간의 그 내면으로 침잠하려는 경향을 띄었다. 그래서 200이 고통을 초월하고 슬픔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 수단은 술로 그 수단을 삼았다. 그래서 전설로는 200이 달밤에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 물속에 달을 찾아 들어갔다 하는 전설이 있는데 그건 전설일 뿐이고 실상은 61세에 과도한 음주로 병이 걸려서 사망했다 하는 기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은 도가적인 경향으로 인간을 초월하려 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도 도가적이면서 뭔가 초월하려고 하는 술 이야기가 많이 담긴 글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춘야연 도리원서의 서는 서발류라고 해서 문장 형식은 서문과 발문이다. 서적이나 문장을 엮으면서 저술의 동기나 과정, 내용 등을 밝히는
소개하는 글이다. 그래서 서적이나 문장의 앞에 붙으면 서문, 뒤에 붙으면 발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서도 시집을 엮으면서 앞에 붙이는 글이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야 봄밤에 연애를 베풀다 도리원에서 그 서문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날 밤에 도리원 아름다운 정원에서 친척과 그 형제들과 또한 친구들과 연회를 열고 시를 지어 책을 만들며 서문으로 쓴 문장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 천지자, 만물지, 영려 그래서 부는 발어사 시작하는 말로 무릇 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이다. A는 B이다. 천지라는 것은 요 자는 뭐뭐로 말하자면 강조하기 위해서 천지라는 것은 만물, 세상의 모든 생물의 영려하면 역은 맞이할 역으로 봅니다. 거스를 역이지만 맞이하다는 뜻으로 려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를 맞이하는 곧 여관이나 객사를 이야기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생물이 임시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이다. 임시적이다. 다음 문장 광음자 백대지 과객 그래서 요 부를 제외하면 천지자는 광음자와 대꾸를 이루고 만물지 영려는 백대지 과객과 대꾸를 이룬다. 그래서 앞에 북산 이문이나 등 왕각서가 사료 변료체 변료문이었는데 네자 여섯자 짝을 맞춰서 운자도 맞히고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게 육조시대 유행을 했지만 형식에 치우친다. 그런 비판을 받아서 고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 한유나 유중원이 그런 주장을 해서 당나라 시대에는 사륙변료문이 쇠퇴하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여기에는 아직도 변료문의 자취가 남아 있어서 그런 대꾸로 같이 가는 그런 형식의 글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천지자 만물지 영려고 광음자 광은 해, 음은 달. 그래서 일월의 순환. 그러면 세월, 시간. 세월은 시간이라는 것은 백대지 과객 그러면 백대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과객이라는 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나그네. 그래서 세월은 영원하지만 그 지나가는 나그네 입장에서 보면 그 잠시의 순간으로 보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도 임시적이고 여기에 시간도 따지고 보면 임시적이고 공간,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나올 차례인데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 부생양몽 위환기하. 그래서 이 그렇다면 그런데 공은 그렇고 시는 그런데 이는 부생하면 뜬 구름 같은 인생, 뜬구름 같은 인생은 같다. 꿈과 같다. 꿈과 같이 짧구나. 그래서 위환하면 환은 기쁠 환, 즐길 환, 즐겁게 즐기는 것, 즐겁게 노는 것이 기하면 몇, 하하면 어찌, 몇 어찌겠는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공간의 유한성이고 시간의 유한성이고 인간의 유한성이고 물론 공간과 시간은 영원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유한한 가운데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 무상을 곁들인 감정을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인 병촉 야유 양유이야. 그래서 고인이 병촉하면 촛불을 들다. 그런데 촛불 들고 논이면 뜨겁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밤에 놀았다고 하는데 양은 진실로 틀림없이 유이 있다. 까닭, 이유, 근거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고인 병촉 야유라는 표현은 왜 나왔냐면 고시에 작자 미상의 고시에 생년 불만 백인데 살아가는 여는 100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항상 품다 천세오 천년의 세월의 근심 천년의 근심을 항상 품고 사는구나. 주단 야장 낮은 짧고 밤은 길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러니 불 어찌 아니하는가. 병촉 유 어찌 촛불 들고 촛불 켜놓고 놀지 않겠는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진실로 이유 근거 까닭이 있구나. 양춘소와의 연경하고 황은 하물며 양춘하면 따뜻한 봄날
봄날은 소하면 부르다, 유혹하다. 아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이 연경으로서 연는 아지랑이 아른거리는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로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유혹하고, 대괴하면 큰 흙덩어리, 큰 대지, 대지는 가하면 빌려주다. 우리에게 이 문장으로서 문체 있는 화려하고 빛나는 천지 자연의 산천초목의 좋은 훌륭한 경치로서 또 우리를 빌려주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따뜻한 봄날의 시간을 얘기하고 대지의 공간을 얘기하고 다시 인간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회, 모이다. 도리지 방언, 도는 복숭아꽃, 이는 오얏꽃, 지 방언, 방은 꽃다울 방, 꽃 피는 아름다운 정원에 모여서 서하면 펼치다. 천륜지 락사하면 천륜은 형제간에, 락사하면 즐거운 일, 아주 즐거운 연회를 펼치다, 베풀다, 펼치다, 연애를 펼치다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즐거운 연애를 글로 펼치는, 글로 쓰려 하니, 그 뒷문장이 또 시를 짓는 거에 관계되는 문장이 나와서 뒷문장과 연결하면 그것을 글로 쓰려 하니, 군계준수 계위 해련하고, 군하면 모든, 여러, 계하면 동생, 그래서 백, 중, 수, 계로 표현하는데, 계하면 막내, 여러 동생들은 준수하고 준거리면서 또 빼어난데, 그래서 모두 위, 되다, 같다, 해련 같다. 그러면 해련은 사시의 해련으로, 사해련하면 육조시대 시인을 뜻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시대의 아주 유명한 시인과 같이 아주 훌륭한 작품을 써 내려가는데, 오인영과 독참 강락, 그래서 오인, 이는 안 써도 되는데 내자를 맞추기 위해서 썼다 보면 되겠습니다. 오인하면 나는 노래를 부르다, 시를 짓는데, 독, 홀로 나만 참 부끄럽다. 누구누구에게 강락에 부끄럽다. 그래서 강락 후에 봉해졌다는 사영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영운, 그의 동생이 앞에 나온 사해련이고, 그래서 친형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간에
서로 시를 짓고 알려주고, 사영운이 시상이 잘 안 떠오르면 사해련을 보면 또 시상이 떠오르고, 사해련이 사영운한테 시에 관한 또 깨우침을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육조시대 훌륭한 시인인데, 모든 동생들은 해련과 같이 훌륭한 시를 짓지만 나는 또 그 형인 강락이었던 사영운만 못하구나, 부끄럽구나. 유상미이 고담전청, 그래서 유는 그하게 고요하게 요란하지 않게 형제들과 아주 락사를 즐기지만 시끌벅적하지 않고 그하고 고요하고 요란하지 않게 상은 감상하다.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고 하는 것이 미,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담전청, 고담은 높은 수준의 담 이야기는 전하면 1번은 더욱 맑아진다, 해석을 하기도 하고 더욱 부사로, 두 번째로는 맑음으로 전환되다, 바뀌다, 이렇게 하면 서술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담은 전청했는데 요 청담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청담, 육조시대 중림 7현이란 사람들이 청담을 얘기했는데, 속세의 벼슬이나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사적인 욕망보다 은거하면서 신선처럼 좀 맑게 살다가 가는 것, 그런 술 이야기, 신선 이야기 이런 쪽에 청담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육조시대 중림 7년의 청담 사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태백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한 것이다 하기도 합니다. 개, 연경이 좌하, 비, 우상이 취월, 그래서 개열다. 연경하면 화려한, 연회, 자리, 아름다운 잔치, 잔치를 열고, 이하면 요 이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 이와 요 이가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는 다르게 썼다 이렇게 봐서, 그리고 좌화, 꽃밭에 앉다, 꽃밭에 복숭아꽃, 오약꽃 피어있는 꽃밭에 앉아서, 비, 우상하면 비는 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고 받다, 우상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우상은 잔상자인데 두 개의 귀가 달린 참새 모양의 술잔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술잔을 날리고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취월, 달빛에 취했다. 그래서 좌, 화, 취, 취할 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달빛에 취하는구나. 불유, 가작, 하신, 아회. 그래서 불유, 잊지 않다면 가작이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
여기서 훌륭한 작품 하면 훌륭한 시, 훌륭한 그런 시가 있지 않다면 어찌 시는 펼칠까? 펼치겠는가? 펴겠는가? 아회하면 아름다운 생각, 고상한 생각, 우아한 생각을 어찌 펼치겠는가? 여시불성 죄의 금곡주수. 그래서 여는 만약 시가 불성, 완성되지 않는다면, 시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 벌은 뭐뭐에 의한다, 뭐뭐에 따른다. 뭐에 따르냐면 금곡주수에 따른다. 금곡원의 벌주가 세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금곡원의 벌주수에 따른다. 시를 완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술로 마셔야 된다. 그래서 금곡원이라는 건 육조시대 재벌격이라고 합니다. 재벌인 석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금곡원이라는 정원을 아주 잘 꾸며서 여기서 아주 화려한 연회를 자주 베풀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를 잘 짓는 명사들이 많이 모이는 금곡원의 연회가 아주 유명했는데 지금 이 금곡원에 비교해서 이태백이 열고 있는 도리원을 요 화려한 연회인 금곡원에 비유를 했다. 그래서 금곡주수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금곡원이 아주 화려하지만 지금은 금곡원의 벌주 이야기만 전해지니 그 까닭은 명작이 없어서이다. 그러니 나는 후대에 남을 명작, 후대에 남을 그 시를 짓고 싶다 하는 뜻으로 금곡주수라는 말을 인용했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춘야연 도리원서 200의 글, 그래서 시간의 유한성과 공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형제들 간의 즐거운 연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작을 남겨서 그 가작으로 하여금 나의 심정을 품은 회포를 표현하고 싶다 하는 뜻의 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고문진보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